엑셀 2021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의 레이아웃 그리고 파일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엑셀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의 화면 배치를 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레이아웃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엑셀 화면에 여기 왼쪽 상단에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대부분 다 있는데, 자, 많이 쓰는 도구들을 모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꺼내서 쓰기 쉽게 여기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부분은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역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새로운 명령어를 이렇게 아이콘처럼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맞춤법 검사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맞춤법 검사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새롭게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부분을 역삼각형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에 맞춤법 검사 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추가했었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아이콘이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요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러한 부분을 바로 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홈 탭이 눌러져 있는 상태고요. 자, 삽입 탭을 가서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밑에 명령어들이 이렇게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를 이제 리본 메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삽입을 클릭하시면 삽입에 해당하는 리본 메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홈 탭에 관련된 이런 리본 메뉴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홈 부분을 탭이라고 하고 그 밑에 이 해당되는 명령어들이 나오는 부분을 리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탭과 리본, 자, 여기 부분을 좀 더 동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홈 탭을 두 번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리본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화면을 조금 더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해당되는 탭을 가서 다시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리본이 나타났다가 엑셀의 여기 화면, 여기 셀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리본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본이 안 사라지게끔 하시려면 탭 부분을 다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는 셀 부분을 클릭을 하든 다른 데를 클릭을 하든 리본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홈 탭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리본들을 이렇게 일정한 부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로 가는 이런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꼴의 오른쪽에 화살표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글꼴에 대한 이런 명령어가 빠르게 화면에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화살표 부분을 바로가기 메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화면과 같이 어떤 조각을 클릭했을 때 그 조각에 대한 명칭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름 상자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fx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 부분, 자, 여기 부분을 이 함수를 입력하는 이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름 상자와 수식 입력줄이 하는 역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에서 여기 R2부터 R8까지를 선택을 해서 범위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간단하게 이름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내용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 상자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RGO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RGO라는 이름이 없다가 같이 만들게 된 겁니다. 자, 비어있는 셀 부분을 여기를 클릭하시고 다시 이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범위로 잡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이름 상자의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RGO라고 이름을 지어준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름으로 지정을 해놨던 이 부분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제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작업을 하시다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범위를 접는 게 아니라 RGO라는 이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름 상자에 RGO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호출해 보시고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변경해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고 진하게도 해보시게 되면 진하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fx 오른쪽을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기 R10 정도에다가 마우스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equal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3 더하기 5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8이라고 하는 3 더하기 5 이 수치가 계산된 값이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는 8이라고 입력해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셀에는 8이라고 하는 값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있는 8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냥 8이라고 하는 값이 입력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첫 번째 여기 부분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보시게 되면 8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equal 3 더하기 5라고 하는 이런 수식이 입력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equal 3 더하기 5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수식을 수식 입력줄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이 계산이 되어져서 이렇게 8이라고 하는 값이 셀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1, 2, 3, 4라고 하는 엑셀에서 이런 행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자, 앞부분으로 좀 갈게요. A, B, C, D라고 하는 이런 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A, B, C, D의 열과 1, 2, 3, 4의 행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셀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A, B, C, D의 왼쪽 부분과 1, 2, 3, 4의 위쪽 부분인 요 만나는 교차 지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든 셀들이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열, 여기는 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A 그리고 1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A1 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커다란 시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트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시트를 모아서 통합 문서, 엑셀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6부분, 여기 행 부분, 그 다음에 이 7은 열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시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트를 모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엑셀 파일, 통합 문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가르쳐서 숫자 계산, 수치 계산,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죠. 엑셀 파일을 열었더니 서로 다른 시트가 보이고 그런 시트에 가로 부분을 클릭했더니 행이라고 하고 세로 부분을 클릭했더니 열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행과 열이 교차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셀들을 모으다 보면은 열이 되기도 하고 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열을 모으다 보게 되면 하나의 커다란 시트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시트들을 모으다 보면은 하나의 커다란 파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면을 가지고 나온 말이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트의 아래쪽에 보게 되면 준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부분, 자, 여기를 상태 표시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자, 상태 표시줄을 엑셀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엑셀은 숫자 계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방금 전에 입력했던 8이라고 되어 있는 두 조각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보시면 상태 표시줄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두 개 숫자의 간단한 평균, 그 다음에 합계, 그리고 개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한 함수를 쓰지 않고도 엑셀에서는 특정한 숫자들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잡게 되면 그 숫자들의 간단한 이런 계산을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 상자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지금은 R10이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자, 여기다가 A1이라고 하는 이 셀 이름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A1번 셀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태 표시줄의 우측 하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 100%, 요게 확대 축소 비율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현재는 100%로 그냥 일반 크기로 보고 있는 거고요.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빼기를 누르게 되면은 축소가 되죠. 그래서 100% 상태에서 빼기를 계속 누르면 축소가 돼서 보여지는 거고요.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확대가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요 더하기 빼기를 사실 누르는 게 굉장히 귀찮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당겼다 줄였다 하시게 되면 마우스 휠을 이렇게 앞뒤로 굴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컨트롤 마우스 휠 이렇게 앞으로 굴리거나 뒤로 굴리시게 되면 확대 축소가 되니까 자, 이 부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엑셀 레이아웃 시트 오른쪽에 있는 견적서 부분으로 잠깐만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적서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시트에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셀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트에 그냥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게 있어요. 특히 이런 도장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도장을 선택해 보시게 되면 어떤 시트에 입력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위쪽에 메뉴들이 파일, 홈부터 해서 도움말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딱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그림 형식이라고 하는 초록색의 이런 메뉴가 새로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적인 메뉴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평상시엔 없다가 해당 그림 같은 것들을 클릭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 형식은 이런 걸 클릭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림을 삽입을 할 때도 나오게 되는데요. 자, 삽입 메뉴로 가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뭐 일러스트레이션 부분을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그림 부분을 클릭하셔서 뭐 이렇게 원하는 뭐 그림 말고 도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도형을 이렇게 해서 이런 사각형을 한번 입력을 하시보시면은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나오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을 그려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또 그림 형식이 아니라 이번엔 쉐이프. 자, 이게 어떤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 형식, 쉐이프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없어졌다가 해당 도형을 또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나오는 그러한 메뉴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형은 삭제를 딜리트 키 눌러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견적서가 있는 셀, 요 A1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 이 셀은 A1부터 P1까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홈 탭을 보시게 되면 여기 맞춤 부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병합되어 있던 셀들이 이렇게 다시 원상태가 되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은 엑셀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따로 단축키가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자, 단축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엑셀의 명령어들을 빠르게 쓰기 위해서 키보드로 이런 내리는 명령어를 단축키라고 하죠. 단축되어져 있는 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올려놓고 자,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1셀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셀들이 원래대로 이렇게 병합하기 전 상태로 가게 되겠고요. 자, 이쪽 위쪽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부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효과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금 3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셀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셀들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풀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C8에서부터 여기까지 J8까지를 범위로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셔도 되지만 다른 메뉴에 있으면은 홈을 또 눌러야 되잖아요. 자, 근데 위쪽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Alt 키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명령어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단축키들이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위쪽 보시게 되면 1, 2, 3, 4, 5, 6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파일은 F, 홈은 H, 삽입은 N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H를 누르시게 되면 홈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또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요. 자, 해당되는 이런 명령 요 단축키들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르거나 ESC를 누르시게 되면은 메뉴들이 또 명령어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다시 Alt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에서 단축키를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는 이 Alt키이기 때문에 Alt 1번은 저장, Alt 2번은 요 되돌아가는 셀 취소하는 거, 이렇게 해서 셀 병합은 우리가 지정한 위치에 있는 6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잡은 요 부분을 선택하셔서 Alt 6을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이 병합 효과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단축키가 지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자동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없애려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거하시면 이렇게 쉽게 제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개를 제거했으니까 여기 부분은 이제 4번이 되겠죠. 그래서 Alt 4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효과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 입력줄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 여기죠. 자, 여기 단가 밑에 25,000원 클릭하시면 25,000원이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25,000원 수량이 6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공급 가격이 단가의 수량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선택하시면 자, 25,000원이나 6처럼 이렇게 값이 써 있는 게 아니라 25,000원에서 6을 곱했다라고 하는 이런 수식이 여기에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통 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맨 앞에 이렇게 이퀄로 시작되는 자, 이런 부분이 수식이고요. 자, 6이 있는 셀을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퀄이 안 써 있죠. 그렇죠? 25,000도 안 써 있고요. 그렇죠? 여기 공급 가격만 이퀄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이 입력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입력된 부분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드래그를 해보고요. 자, 여기를 공급자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범위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여기가 공급자라고 하는 이름이 지정이 된 거죠. 이름 상자에 이름을 입력하게 된 겁니다. 자, 비어있는 셀들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스크롤 마우스로 내리시거나 자, 여기 공급자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스크롤바를 위로 올리셔서 확인하셔야겠지만 이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름 상자에 공급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이 공급자라고 이름을 지정해 준 이 부분으로 바로 이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아래쪽에 더하기 버튼이 있죠. 이게 시트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 견적서 다음에 이 새로운 시트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어져 있는 셀이 입력이 됐고요. 자, 여기 부분에다가 아무 셀에 클릭을 한번 해보시고요. 숫자를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 2, 3, 4, 5라고 각각 입력을 해줬고요. 자,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상태 표시줄 부분에 평균 1, 2, 3, 4, 5를 더해서 이 셀의 개수로 나눈 평균, 그 다음에 개수, 총 셀이 5개라는 5개, 그 다음에 합계 1, 2, 3, 4, 5를 더한 합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한 평균이나 개수나 합계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자, 여기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세팅된 다른 값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숫자 셀의 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최대값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최소값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최소값은 이 중에서 1이죠. 그래서 1, 최대값은 이 중에 5죠. 그래서 5 이런 식으로 평균 개수, 최소, 최대, 합계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셔서 꺼내시면 돼요. 개수가 필요 없으시면 개수를 해제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태 표시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견적서 부분으로 좀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우리가 품명부터 공급 가격까지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명 여기 RG OTG 밑에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직접 한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RGO 그 다음에 USB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면은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탭을 누르시면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규격 부분. 자, 여기다가는 64 그리고 알파벳으로 G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가격 단가 부분에는 6만 이라고 입력하고 탭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니까요. 수량엔 10 탭 단위엔 EA 탭 눌러서 가주시고요. 자, 공급 가격은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요거 단가와 수량을 곱한 값이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equal을 써주시고 단가 선택하고요. F12 셀이죠. 곱하기 곱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량 요거 요 부분이죠. 요거 I12번 셀이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탭이나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6만원과 10을 곱한 값 6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하고 수식까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옵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옵션 부분은 여기 파일에 가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화면이 크신 분들은 바로 옵션이 나올 거니까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부분 같은 데 보시게 되면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옵션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새로운 통합 문서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글꼴 같은 거나 글꼴의 크기 이런 것들도 모두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식은 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류 검사 규칙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류를 체크를 해서 나오게 할지 안 나오게 할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데이터 언어 교정 저장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언어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고급 부분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요게 엔터 키거든요. 엔터 키를 누른 다음 셀로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게 아래쪽으로 돼 있죠.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아래쪽 셀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탭을 누르면 오른쪽 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옵션 부분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고급에서 요거를 오른쪽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확인을 누르시고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탭 눌렀던 것처럼 우측으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이 셀 선택의 방향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오른쪽으로 해 놓으시면 더 편하시겠죠. 자, 소수점 자동 삽입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자, 요 소수점 자동 삽입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소수점 위치를 2인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5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0.05라고 입력이 됩니다. 자, 뒤로 붙는 게 아니라 이 5라고 입력을 해서 소수점이 여기 있는 거고 두 자리 2라고 선택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두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거를 5로 입력하려면 500을 입력해야 5라고 입력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 옵션 부분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 자동 삽입은 없애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 외에도 뭐 채우기 핸들, 뭐 셀 끌어서 놓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본 사용자 지정, 리본 우리 설정하는 거, 이쪽 메뉴를 리본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 지금 뭐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이 있었는데 우리가 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추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직접 추가하고 빼는 것도 가능했지만 자,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부분에서 여기서 추가를 하고 제거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 순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장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XLSX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파일 메뉴에 가셔서 자, 저장은 지금 현재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요거 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원하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기본적인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조금만 올려서 볼게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다른 거는 그다지 만지지 않고 자, 좀 하위 버전의 문서로 저장할 때는 여기 있는 엑셀 97 2003 통합 문서. 자, XLSX 전에 엑셀 파일명이 XLS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전 엑셀 버전들의 이 통합 파일로도 여기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른 거는 그닥 많이 만지지 않고요. 그리고 뭐 PDF 문서 많이 사용하죠. PDF 문서로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도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일반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 파일을 우리가 주고받을 때 암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열기 암호라고 하는 것은 이 엑셀 문서를 더블 클릭해서 열 때 암호를 입력해서 아무나 못 열게 하는 거고요. 쓰기 암호는 이 엑셀에 뭔가를 내가 입력할 때, 다른 사람이 뭔가 입력할 때 암호를 이제 입력을 해야 쓰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기 암호와 쓰기 암호 두 개 다 넣을 수도 있고 하나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자,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중요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를 해서 원본 파일이 문제가 있을 경우 백업 파일을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이런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서 같은 것들도 보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